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간밤 공개된 1월의 FOMC 의사록에는 기준금리 조정에 신중하겠다는 최근 연준의 입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의사록에는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차대조표 축소를 일시 중지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유동성 압박 완화 가능성이 부각되자 국채금리가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2거래일 연속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해 말 기준 중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 국채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570억 달러 감소한 7,590억 달러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일본 다음으로 미국채를 많이 보유한 국가인데요. 외신들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중국이 의도적인 대량 매도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 점이 정부 부채 규모가 36조 달러에 이른 미국 정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미 국채 매도는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전방위적 관세 부과의 여파로 위안화의 가치가 최근 달러당 7위안대로 떨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골드 선물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UBS는 올해 하반기에 금 가격이 고점을 찍고 온스당 3,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높은 불확실성 속 중앙은행 등 기관의 금 수요가 늘어났고 외환시장의 변동성 속 해지로서의 금 선호도가 높아졌다면서 지난해에 폭등한 금 가격으로 인해 귀금속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포모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금 보유량은 지난해 말 2,279톤으로 2022년 대비 17% 증가했는데요. 중국은 앞으로도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는 등 외화자산 다각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종전한다 해도 산유량을 곧바로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현재 생산량을 최대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오펙 플러스의 감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일부러 생산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멈춰야 원유 공급이 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오펙 플러스의 감산 조치는 4월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골드만삭스는 점진적인 생산 증가 시점이 4월에서 7월로 또다시 연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미국 시장입니다. 공개된 FOMC 의사록에 매파적인 내용이 담겼지만 미국 시장 더 힘을 내면서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또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왕자님, 해왕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늦은 밤 이제 미증시 관련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일주일 동안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정리하면서 국내 시장 관련해 갖고도 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궁금하신 부분 다 긁어드리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잘 짚어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들, 선택과 집중을 또 잘 얘기해 주실 거니까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많은 지식들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너튜브로도 지금 실시간 라이브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회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고점권에서 횡보 장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10시 30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필라델피아 연은이 집계한 제조업 활동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위아래로 긴 꼬리가 달리면서 방향을 탐구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1시 이후부터는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4분경에는 22,216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약 보합권인 0.16% 정도 하락한 22,21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다렸었던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의사록에서 공개된 내용들 특별한 것은 없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마스터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진짜 특별한 게 없었어요. 네, 특별한 게 없었고 뭐 향후 문제거리 뭐 이 정도 지적, 네, 이 정도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었는데 네. 사실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문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이제 부채 한도 이 정도만 좀 평가를 하고 이제 시장이 좀 집중하는 게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연준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꺼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집중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미 정부가 국채 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예. 부채 한도라는 거는 이제 국채 발행을 함으로써 이거를 이제 연준과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시장이 좋은 이유는 그 국채를 발행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좋다 이런 평가를 드릴 수 있거든요. 자, 좀 내용 보면서 한번 가도록 할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였어요. 금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좀 바라보고 있을까? 두 번째,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을까? 근데 이 지금 부채 한도 관련해 갖고는 지금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또 시간이 유예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방법은 사실 이제 미 재무부가 이제 TGA 잔액 긴급 조치를 위한 정부 운영 자금을 융통 중이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TGA 잔고를 활용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편합니다. 원래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럼 자금을 확보해서 그걸로 재정 정책 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돈 가지고 일단 활용하겠다. 긴급조치 비용으로 쓰겠다. 이건데 트럼프 취지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2기 초입부잖아요. 괜한 어떤 셧다운과 같은 트러블을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가 굉장히 커요. 실제로 활용해도 크게 문제점은 없고.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부분이 궁극적인 이제 해석에 대한 목표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글씨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TGA에 있는 어떤 계좌 잔액이 감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법칙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고. 너무 복잡한 내용 뺄게요. 근데 지급준비금이 증가한다는 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이라이트는 지금 트럼프 2기가 국채를 발행 안 하고 부채 한도를 유예시키면서 TGA 잔고를 쓴다는 건 어쨌든 시장에 좋은 효과다.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디테일한 내용 자체는 조금 어떻게 보면 미국 재무부와 연준의 이해관계도가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유동성 공급에만 좀 집중하는 포커스만 갖추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거시적인 어떤 나스닥을 보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시장이 지금 더 상승할 수 있을까? 하락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 만약에 코스피가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 미 증시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코스피도 뒤따라서 떨어지겠죠. 예, 당연한 영향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미 증시에 대한 거시적인 영향 자체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단순 시장만 평가를 했을 때 미국 관련해 갖고 이제 시속 있는 안에 있는 재무 관련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문제거리야 있겠죠. 하지만 지금 트럼프 2기에 대한 활동, TJ 잔고를 쓰는 건 단순히 시장 관점에서 한번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우호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예, 유동성 넘치는 상황, 연출 이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리적인 부분인데 금리는 사실 그렇게 많은 내용은 나지 않았어요. 금리에 관련해서. 예, 다만 이게 조금 이제 이 뉘앙스만 남겨놨죠. 금리 인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 이런 부분 평가만 좀 남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영향은 크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좀 보고 있는 게 이제 앞으로 향후 페드에 대한 금리 인하가 5월에 이루어질지 6월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올해 하반기에 들어갈지 여기에 좀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데 회의록 이후에 이제 6월에 대한 어떤 좀 변화 부분이 조금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한 10% 정도 올랐어요. 10% 정도. 근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체크만 한 번만 할 뿐이지 지금 당장 예측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왜냐면은 올해 당초 계획이 연준이 연 2회 정도 예상을 하는데 아마 1개월 내지 2개월 안에 어떤 변화에 대한 감지를 그때부터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당장은 6월에 대한 어떤 금리 방향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집중해서 보는 시기는 아마 4월 이후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부분도 지금은 크게 우리가 지금 2월이죠. 2월, 3월, 그리고 4월 중순까지 크게 좀 집중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의록 관련해 갖고 좀 정리는 했지만 뭐 내용 나쁘진 않습니다. 뭐 트럼프가 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 자체는 확실히 딱 잡혀 있고 뭐 국채 발행 안 할 거예요. 네, 국채 발행 안 할 겁니다. 근데 부채 한도 TJ 잔고가 만약에 이제 다 써버리면 문제가 그때 되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국채 발행을 해야 될 거예요. 미국 재무부도. 근데 그거에 대한 시간 모멘텀 지금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그 기준점으로 봤을 때 6월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는 해요. 6월쯤. 그러면 1분기 내지 2분기 어떻게 보면 중간 넘어가는 단계까지는 시장이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게 맞겠죠. 크게 없어요, 지금. 예. 이런 부분만 좀 평가하면은 여러분들이 회의록 관련해서 크게 이슈가 없었구나. 거시적으로 크게 걸림돌이 될 만한 미증시에 대한 어떤 충격적인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것만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4월 이후에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TGA 잔고를 활용해서 현재 부채를 감당하고 있는 미국 시장인데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이니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또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S&P 500 지수만 봐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그 탄력도로 보게 되면 많이 둔화된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위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위치 값을 보게 된다면은 좀 많은 사실 오름세 부분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말도 안 되는 상승이 한 번 더 드러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봐왔던 게 이제 부채 한도 관련해서는 일단 뒤로 미뤄지면서 제일 중요한 게 TJ 잔고 쓰면은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상승한다고 제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트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시적으로는 지금 문제거리 없기 때문에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좀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1차 상승은 23,000이에요. 이거 좀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만 수정할게요. 23,000. 근데 23,000까지는 뭐 얼마 안 남았죠, 사실 미증시는. 나스닥 기준으로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는 거는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동성 부분. 시장이 여러분 제일 간단해요. 코스피가 요새 진짜 날아다니잖아요. 요새 네. 26,500을 달성했죠. 일단은 달성했는데 코스피는 제가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달성을 했는데 왜 올랐냐라고 했을 때 수급이 붙어서잖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그죠? 수급이 붙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이 흘러 들어왔다. 그죠? 투자자가 많이 생겼다. 근데 미증시도 같거든요. 미증시가 살아나려면은 그냥 단순히 유동성이 강화만 되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내부 유동성이냐 외부 유동성이냐 이런 평가를 좀 기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부 유동성은 아니에요. 이제 기관과 오히려 외인이 붙어버리면 기존에 있던 어떤 참여자들에 대한 다시 재참여이기 때문에 내부 유동성에 해당되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외부 유동성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차트가 너무 정교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는 제가 원래 이제 상승 이제 5파를 충격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1, 2, 3, 4, 5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제TV만 보더라도 엘리언트 파동을 너무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이 3승 3파동에 대한 부분이 0.38이 비율로 지지를 받았단 말이죠. 이게 딱 0.38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0.38입니다. 제가 파란 걸로 좀 해볼게요. 자, 이 고점 대비해갖고 0.38이 비율이 떨어지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 이 지지가 굉장히 유효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드렸었는데 이 지지가 유효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가냐라고 했을 때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최고점이 1.618까지 상승을 해요. 그럼 24,000까지도 넘볼 수 있는 지금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다. 근데 아까 전에 유동성도 있다고 했지? 차트도 맞지? 가능성이 굉장히 넓게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게 있잖아요. 지금 제일 이슈가 뭐예요? 세금이죠, 세금. 관세. 관세 관련. 그래서 관세 관련해 갖고는 3월까지는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제가 리포트 점검을 좀 주기적으로 하는 편인데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연구를 좀 추진 중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관세를 어떻게 이끌어내는 게 이상적인지. 예. 그 부분은 좀 이따 이제 차트 볼 때 한 번 더 얘기 드리도록 하고 일단 기술적 분석을 본다면은 23,000까지는 이제 무난한 달성을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죠? 지금 단계로 따지면은 왼쪽 차트의 이 오파동하고 똑같은 위치값이에요, 여러분들. 이 두 개를 좀 동일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개를 많이 쭉 오르죠. 예, 쭉 오르죠. 예, 같은 현상이 한 번 더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계다. 이렇게 평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피보나치로 한번 지금 따져봤을 때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23,000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24,000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스닥 선물을 또 끌어올리는 게 바로 기술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럼 기술주가 올라갈지 아니면 다른 섹터로도 순환매가 좀 돌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기술주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본에 가깝다. 저는 이런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제 양자 테마가 또 뜨잖아요. 네. 또 막 이제 양자 컴퓨터 칩 개발했다 뭐 얘기 나는데 그 테마에 속하는 거고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힘에 대한 원천은 뭐냐면 실적이잖아요. 실적이 증명하잖아요. 계속 우상해 하잖아요. 예. 그리고 국가까지 지원하잖아요. 예. 최근에 사실 이제 기술주 관련해 갖고 조금 주춤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기술주만큼 안정한 건 없어요. 기술주만큼 테크 관련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건 좀 객관적인 건데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많은 수익률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의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상단의 위치값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사실. 예, 많이 올랐어요. 저 차트를 따로 기술주를 한번 보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하죠. 사실 이게 조금 엔비디아가 걱정스러운 건 있어요. 제가 이제 뭐냐면은 그 로고 차트 관련해서 좀 이거를 설명드리는데 이게 그 엔비디아 주봉으로 좀 볼게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뭐야 이게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로고는 뭐예요? 이 퍼센테지 상승률에 대한 어떤 차트 표현하거든요. 예, 보세요. 2000 주봉입니다. 엔비디아. 자, 2015년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 차트 보시면은 똑같죠. 이 세 개의 상승 비율이 똑같아요. 네.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딱 10배씩 올라요. 10배, 10배, 10배. 순환주기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차트는요. 사실 순환주기의 좀 마무리 단계예요. 엔비디아는. 근데 제가 지금 보는 차트 자체가 너무 이제 롱텀이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대한 부분은 좀 사실 의미가 해석이 잘 이루어지진 않는데 그리고 이게 로그 차트의 단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 가면은 70%예요. 여기서 여기 가면. 퍼센테이지 비율이기 때문에 10배 환산한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사실 2020년도 이제 로그 차트 빼고 볼게요. 이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사실 엔비디아에 지금 나는 투자할 거야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향후. 우리가 실제로 투자하는 어떤 장기에 대한 롱텀에 대한 부분은 사실 22년도가 가장 이상적이었어요. 22년도가. 혹은 23년도 늦어도. 이 시기가 가장 이상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진입을 해갖고 수익을 낸다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향후 우리가 한 5년, 10년 더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되지만 지금 단가 내에서는 뭔가 아쉽다. 네, 아쉽다. 뭔가 새로운 진입을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기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엔비디아 관련해 갖고 좀 대장주니까 하나 조언을 하자면은 $110 이하로 떨어지면은 다 정리는 해야 돼요. 엔비디아는 아시겠죠?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드립니다. $110 이하. 네, 단가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손절 단가만. 근데 추가적인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다. 하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110 이하는 손절 처리를 좀 진행하자. 이 부분만 좀 맞춰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좋은 회사는 맞아요. 테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도 크게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은 된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 이걸 채워줄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 값이 있는데 과연 지금 진입이 그걸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 좀 많이 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2년 안에 어떤 상승 한 10배 올랐던 상승에 대한 흐름 이것만 바라보고 좀 뭔가 이걸 진입하게 된다면은 좋은 진입이 아닐 수가 있어요. 네, 좋은 진입이. 이상입니다. 네, 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해서 기술주는 더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상승 탄력은 둔화될 것이고 기술주를 대표하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110를 하향 돌파했을 때, $110 이탈했을 때에는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뭐 JJ님, 타로운 세탁님, 럼프섬님, 조막소님 등 우리 또 마스터님의 팬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다들 코스피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2650선을 넘었는데 오버슈팅이냐 이런 부분들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사실 이제 딱 왔어요. 이제 네. 2650에 네. 네, 왔어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코스피는 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조금 좋은 흐름은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노란톡방에서 좀 얘기는 했어요.
2650 전에 제가 사실 2550단가 이 정도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원래 목표값이 2650이었는데 이걸 상향 조정했어요. 상향 조정. 첫 번째 뭐냐면은 트럼프 수혜가 좀 직접적으로 발동되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됐고, 그래서 기관이 붙기 시작했어요. 수급이 말도 안 되게 기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붙기 시작했어요. 외인은 잘 이게 안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인 수급은. 근데 기관 수급은 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왜냐면은 거시적인 형태로 봤을 때 일단은 전제는 먼저 깔아야 돼요. 미증시 오른다? 이게 첫 번째 전제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스프레드가 크게 변화가 없다. 이거죠. 예. 저 한국은행에서도 사실 이제 금리를 계속적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인하를 거의 서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 그런 입장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먼저 선제적으로 발동한다면은 금융시장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은행 측이. 예.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전제,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한다와 이제 금리 스프레드가 조금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이잖아요. 밸류에이션. 네, 국내 펀더멘탈의 좀 회복이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반도체 부분이 좀 휘청거렸는데 조선 쪽으로 사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분위기예요. 예, 트럼프 정책상 굉장히 서포트 많이 되고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놀랄 정도로 기관 수급이 붙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향 조정을. 이거는 제가 먼저 했어요. 2650 도달 전에. 근데 2650에 대한 단가는요, 어떤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상승 흐름에서 이 조정 분위기 있죠. 요 단기간 조정 분위기 있죠. 이런 분위기라고 좀 연출을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한 2, 3일 동안은 좀 최근 좀 다이나믹하게 올라왔었죠. 상승에 대한 조정 분위기를 다소 연출을 하나 상향 조정으로 2,800까지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뭐 차트로 좀 표현하자면은 네, 이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상향 조정 이루어지는 이 분위기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 조정. 2,800은 무난하게 넘는다는 거죠. 네, 달성 가능성이 높아요. 어, 지금 단타층이 너무 좋아요. 어, 예. 그러니까 오전장만 되면은 힘이 나와요. 힘이 음, 나와요. 오전장만 이제 국내 증시 그리고 좀 공매도 얘기도 조금 있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국내 주식이 20시까지 또 연장이 되잖아요. 네. 그 변화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크게 기대성은 없거든요. 크게 좀 시간의 거래가 좀 늘어난다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얼마나 참여도가 높은지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참여도에 대한 형태 싸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판단하는 건 좀 오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 정책과 좀 잘 맞아떨어지는 이제 대장주들이 움직이고 기관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붙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 유동성 2020년 유동성과 같은 분위기가 나오네 이런 분위기 받았어요. 그래서 단타치기 너무 좋아요. 사실 종목만 잘 뽑으면 되겠죠. 종목 잘 뽑으면. 예, 그런 부분만 이루어진다면은 코스피 투자, 국내 증시 투자 나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스윙 이상에 대한 어떤 2, 3일 끌고 가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오히려 단타를 제가 국내 증시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하기 좋아진 환경이다. 사실 지금 이거 좀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새 좀 2차 전지 또 나오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나온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2차 전지가 저는 성장 가능성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네. 맞아요. 이거 영상 안 올릴 거기 때문에 네네네. 과감하게 발언은 해야 되는데, 근데 네네. 옳은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사실 이제 시장이 그 자금이 돈다는 거는
순환이 돌고 있다는 거거든요. 섹터별로 순환이 돌 수 있다는 여건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2차 전지도 그 순환주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어떤 성장주보다는 그냥 순환주에 대한 역할만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뭐 여러분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최근 시장이 폭발적인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 근래 들어서 2차 전지에 갑자기 수급이 몰려드는데 저는 성장성에 대한 어떤 원동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 수급이 몰렸다는 건 시장이 섹터화 순환이 된다 이런 평가는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돈이 도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요새 좀 코인이 안 되잖아요. 코인이 좀 힘들죠. 예, 코인이 좀 힘든데 일단 코인에서 좀 넘어오는 단계도 굉장히 강화되는 것 같고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원래 이제 대장주 있고 같은 이치인데 대장 그리고 이제 어떤 알트코인으로 순환으로 돌아야 되는데 비트코인 그리고 대장 코인 그리고 어떤 알트코인. 근데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이제 대장 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순환이 넘어가질 않아요. 자금 흐름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투자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 조건이 맞춰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 주식으로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경향도 있고 시장도 도와주고 뭐 트럼프에 대한 어떤 정책 혜택을 조금 받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2,800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전략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봐도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와 MACD,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전히 좀 방향성을 탐구한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매수일까요? 일단은 기술적 분석이 좀 가장 어울릴 것 같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좀 얘기 드릴게요. 네. 요 근래 좀 상승이 셌거든요.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이 구간이에요. 정확히 날짜로 좀 판단하면은 2월 18일 그리고 2월 14일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이 차트에서부터 조금 힌트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조금 앞으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겠다라는 여건을 찾는 데는 이제 기준선하고 전환선에 대한 방향성을 좀 많이 도모를 해요. 왜냐하면 해선 트레이더들은 사실 이제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추세.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먼저 캐치를 해야지,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잡아야지 좀 극적인 수익률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2월 14일 그리고 18일 보시면은 위치가 이게 우상향 모멘텀을 그리잖아요.
그럼 시장 이동평균선에서 뭐 골든크로스가 났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게 편합니다. 예. 그러면 분봉값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 추세가 예,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라고 평가하시겠습니다. 이 왼쪽과 같이. 예, 이 왼쪽과 같이 분위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60분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목균형표상에서는 어떤 지지값에 대한 이탈이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 이거는 상단 채널링을 이용해 갖고 정확한 어떤 지지가 맞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현재 위치값에서 어디서 가장 밑에를 맞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라고 평가를 했을 때 22,050포인트예요. 22,050포인트. 이거 100포인트는 금방 떨어져요. 생각보다. 그렇게 되면 좀 기다려도 됩니다. 예, 오늘 지지가 22,050포인트. 예, 여기서 매수 보시는 걸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릴게요. 여기서. 보통 이제 추세가 계속 강세로 이루어질 때 요새 세금 이슈 때문에 이거 많이 흔들었죠. 예, 세금 이슈 없을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얘기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원하는 어떤 시장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이런 차트예요. 이런 차트. 그러면은 상단 올라가고 하방 조정 5대 이건 추세가 아닌 단기 조정으로 드러나서 스팻 밑에 잠시 머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서게 된다면 또 강한 추세가 연결되거든요. 지금 이 과정이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드릴게요. 보시면은 머물고 올라간다 이런 개념 아시겠죠? 머물고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 구간에서 어디서 가장 지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라고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지지 포인트 22,050포인트 여기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22,050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 후에 한번 매수로 대응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선물 전략 드렸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의 경우에는 러시아 송유관 타격에 이어서 오펙 플러스가 오는 4월부터 예정된 감산 완화를 연장할 수 있다는 소식에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부터 쭉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15분경에는 72.66달러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64% 정도 상승한 72.56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크루드오일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10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스토캐스틱과 스토캐스틱 RSI, MACD, ADX, 윌리엄스R,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그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방금 매수를 들려고 하시다가 관망으로 바꾸셨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지금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지금 원래 이제 그때 러시아 관련해 갖고 이제 트럼프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유가가 좀 급락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 최근에. 근데 그 좀 유통기한을 정했었거든요. 그때 얘기한 거는 한 달 내에 내가 끝낼 거야.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두 국가의 전쟁을 그냥 한 달 내에 그렇게 마음대로 하겠어요. 뭐 예상은 했건만 사실 그게 좀 기대감이 굉장히 좀 줄어든 상황이에요. 첫 번째로 그게 줄어든 상황이고 지금 뭐가 오류가 또 하나 더 있냐면은 뉴스 보면서 좀 가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골드만서스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리포트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좀 기다리는 게 사실 제가 좀 신경 쓰는 거는 오펙 플러스거든요. 오펙 플러스가 사실 감산 조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4월에 종료가 돼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불확정적이에요, 굉장히. 왜냐하면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과연 오펙에 대한 행동은 딱 주제가 이거거든요. 오펙 플러스에 대한 행동은 과연 감산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감산을 여기서 좀 스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포커스를 담아야 돼요.
지금 최근에 사실 이제 우리가 유가 차트만 보게 된다면은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차트에 대한 랠리가 70달러에서 85달러 내외에서 그냥 랠리잖아요. 박스 피고. 크게 이슈 없이 지금 흐른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가는. 단순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도모를 하는 단계다. 근데 이게 더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가 오펙 플러스에 대한 행보 그리고 트럼프가 개입한 러시아 관련해 갖고 그 과정 있잖아요. 어떻게 종결을 시킬지 거기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두 개도 지금 해답이 안 나왔어요. 해답이 없다. 자, 해답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 자체를 도모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오른다. 만약에 우리가 금 이렇게 해봐요. 금 얘기해봐요. 금은 그냥 오르기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가는 이 시황이 어떻게 변질하느냐에 따라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변질하느냐에 따라 추세가 하방으로 쭉 나올 수 있고 상방으로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대기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단기 차트 관련해 갖고는 단순히 이제 틱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 가능하겠지만 지금 앞으로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판단하는 건 이 두 집단에 대한 행보가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어렵다 이거죠. 어렵다. 뭐 좀 단기로만 얘기하면은 매수가 맞습니다. 매수가. MACD 어차피 지금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로 보는 게 맞아요. 초단타 트레이더, 오늘 당일 트레이더 기준으로는. 근데 향후 유가가 어떻게 될 거다, 추세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관망이 어울릴 것 같아요. 관망이. 제가 여기서 이제 모니터를 두고 하지만은 틱차트 분석은 실시간으로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 뭐 여기 나오시는 다른 이제 이제 전문 위원님들, 마스터님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제 트레이딩 할 때는 이 노트북 하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분봉이랑 일봉이랑 이런 걸 보고서 평가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슈를 보면서 좀 평가하기 때문에 자리값을 데일리로 한번 보고 대응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양해를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단기로만 봤을 때는 매수이나 일단 오펙 플러스의 증산 이슈, 또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이슈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이렇게 크루드 오일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마스터님. 앞서서 나스닥 선물 이야기하실 때 트럼프의 관세 없을 것이다,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제 지금 좀 제대로 된 관세 내용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상호 관세나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춰주는 거잖아요, 미국이. 예. 근데 미국 이거 내용을 한번 보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네. 뭐 최근에 뭐 이제 관세 관련해서 나오긴 하지만 시끄러울 건 없다.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나오긴 하는데 왕건이는 안 나온다. 왕건이. 만약에 막 중국하고 진짜 막 죽을 듯이 싸울 만한 관세 하나 있잖아요. 탁 꺼내면 이제 시장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나와요. 짜잘짜잘한 거 있잖아요. 상호 관세. 그리고 막 어떻게 보면은 막 캐나다, 멕시코 관세 막 시장 영향 안 가요. 왜냐? 캐나다가 멕시코가 사실 미국 경제,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핵심 타이틀은 사실 중국이거든요. 미중 무역에 대한 이제 메모리즘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 얘기가 있어요. 이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4월 1일까지 무역 관계에 대한 연구가 완료돼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조만간 큰 거 온다. 이 연구가 완료되면. 아직 시기를 두고 판단을 하는 상황임에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일단은 타임라인을 주어줬죠, 스케줄을. 4월 1일까지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 3월 내에 미증시에 대한 상승세는 무리 없이 조금 진행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너무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 2기에 대한 관세 관련이 좀 엄포형이 많아요. 엄포형. 예.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상황이고 트럼프가 이기에 대한 부분이 저는 4월 이후에 좀 정말 핵심 관세 있잖아요. 핵심 관세.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좀 요약을 하자면 지금까지 나오는 관세에 관련 내용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관세 내용은 크게 없었습니다. 예. 시끄럽기만 하다. 다만 미국 내 자체 내에서 관세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실제로 진행할 만한 엄포용이 아닌 진행할 만한 연구가 맞춰졌을 때 그때부터는 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관세 정책을 크게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4월 1일까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당분간은 세금 관련해 갖고는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쓸 생각입니다. 또 나올 거예요. 또 시끄럽게만 만드는. 근데 크게 시장에 영향이 없을 거니까 그렇게 높게 평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관세 정책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또 마스터님께서 여러분들께 알려주실 거니까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댓글을 보니까 조막소님이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금값은 언제까지 오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UBS 같은 경우에는 3,200달러 예상하고 있던데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금이요. 왜냐면은 지금 금이 오르는 이유가 사실 제일 간단하잖아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화폐에 대한 가치성이죠. 우리가 이제 종이죠. 여러분들 종이 흔히 보는 화폐에 대한 가치 하락에 대한 원인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계속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위를 어디냐라고 보기보다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이런 평가를 하죠. 위가 어디냐라기보다 지금 이 추세가 언제까지 이루어질 거냐라고 평가를 했을 때 올해 하반기까지 갈 수 있어요. 올해 하반기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매수 말고는 볼 게 없어요. 골드는. 예. 지금 수급이 너무 몰리는데 금 관련해 갖고는 제가 내용을 한번 리포트를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최근 수요도랑 사실 공급에 대한 부분하고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리포트가 그렇게 정확한 자료가 많이 나온 게 없어 갖고 제가 이제 객관화된 사실을 이제 시청자한테 하면서 좀 네. 평가를 드리는 게 맞는데 단순 차트만 갖고 좀 대응하기에는 그 영역 범위가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타점이 딱 나오는 시점은 아닌가요? 이건 기술적 분석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어, 예, 이거 기술적 분석 안 돼요. 주봉이나 월봉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텀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제가 섣불리 잘못 말하면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피해가기 때문에 예, 저도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 네. 금 관련해 갖고. 제가 좀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가. 왜냐면은 이제 과잉 수요가 좀 몰려 있는 단계거든요. 이때 제가 좀 긴장을 제일 많이 해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까지 좀 준비해 올게요. 예, 약속시키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중하게 또 조언을 해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다음 주까지 열심히 한번 준비해서 기본적인 분석해 드리겠다라고 금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밖에도 지금 보셨다시피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국내 주식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어떤 질문에도 다 답변을 해주시는 우리의 해왕 마스터님이신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